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곳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확실하고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학생과 선생님의 구분이 명확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은 학교를 꿈꿨어요. 우리가 너무 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서 살고 있고 너무 경계가 확실한 공간들에서 살고 있고 나와 너가 너무 확실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너무 확실한 공간이에요. 저는 그런 불확실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확실한 세계에서 언제나 불편했었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불편했었고요. 저희가 초청한 분들은 이미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작업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창작자분들도 계세요. 각자 좀 다른 감각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체장애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차이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코드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언어이잖아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그거를 조금 구사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소통의 차이가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인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분들도 프로그래머로 활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 어렵지만 그거를 가지고 더 경계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낯설고 외국어를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지만 너무 재밌어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학교가 확실하진 않는 그 언어를 조금씩 알아가는 건도 비슷하더라고요. 참가자 중에는 비장애인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장애인 가족이라던가 사회복지사나 장애인과 협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협력 작가들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구조였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과연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그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냥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냥 입으로 이제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들으시고 아니면 가끔 도움이 필요하면은 제가 타이핑을 하면 됐었는데 그것도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달라서 인상 깊었고요.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보다 더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 들리지만 더 소통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나 눈을 감으신 분이 손을 뒤집으면 제가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새로운 씨가 저를 안내해 주시는 거죠.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지해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고 언어가 아닌 다른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같이 걸어간다는 거.
제가 20대이고 제가 여성이고 그리고 제가 장애 부모를 뒀고 그리고 전 장애 부모의 딸인 코다고 아시아 여성이고 되게 많은 저는 차이들을 갖고 있는데 그 차이들을 그냥 핸디캡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진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코다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장애 부모를 뒀기 때문에 수화도 할 수 있고 음성 언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언어로는 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언어를 찾아내는 거를 지금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편집 구성한 제가 그때 이미지를 못 이분과 진행했던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스토리보드와 그 편집 구성안을 작성하는 워크숍이었어요. 이길보라 감독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차이를 그런 차별로서 경험하고 그 여러 세계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대화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대화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비엔날레가 축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한 공간으로 오게 되고 새로운 작업을 만들고 있는 현장인데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그런 비엔날레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싶었어요. 크리스틴 선킴과 저는 여러 퍼포먼스랑 협업을 몇 년간 진행했고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용기를 준 협력자이기도 해요. 미래의 언어에 대한 퍼포먼스였었고 농인 문화 정체성, 데프후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농인이 구사하는 언어가 어떠한 형식일까? 그리고 저는 코드라는 것이 기술이 아닌 새로운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한 학교는 무엇일까 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세미나를 통해서 만들었고 20명에서 30명 정도 수업을 주로 진행했어요.人間が演奏したりというよりかはテクノロジーで出す音について 이 제가 사용하는 악기라던가 그런 소재들이 인간보다 훨씬 오래 풍경 안에 넣어서 그 소리를 내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弦が入っているそれで縛ります 네, 그 신문지에 입기를 다 감싸줬으면 이게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검은 실이 분리되어 있을 텐데 그 실로 묶도록 합니다. 이끼공을 만들었던 거는 이끼가 모였을 때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발생한대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 이끼공들이 이 사회 전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워크숍이었고
くっついてで生きてます。そして中にはこういう回路が入ってます。 네, 박 안에 그 감싸고 있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이끼고요. 이제 이 안에 뜯어내면 皆さんがさっき新聞紙で苔玉を作ったみたいに水分を保持すればいいから、こんな布でも苔は生きることができて、で僕は実際家でこれをかなりの数培養してます。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에 전자장치를 최소한으로 쓰거나 아예 안 쓰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 도시의 문제가 장애와 접근성의 이슈와 아주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 하나가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들을 지나면서 유모차가 갈 수 있지만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공간, 휠체어가 갈 수 있지만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 그거를 같이 매핑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동선을 짜고 노들 야학 학생들과 함께 행진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인원이 돼서 한 5, 60명이 동시에 이동을 했는데 같이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휠체어 사용자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지만 같은 속도로 걷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고 어디서 대화가 끊기는지, 어디가 우리를 환영하는 공간이고 어디가 우리를 기능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똑같이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사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곳들이 억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편할 수 없고 똑같이 동등한 공간의 사용자가 될 수 없어요. This is dangerous. My wheels get stuck in the little bumps, and particularly when I have a chair with the smaller wheels, they get stuck and I can actually fall forward. So we call it a conflict of access needs. It's necessary for people who are blind or visual impairment, and it's painful and somewhat a little dangerous for me every time we go over those bumps. So if you're a kid who uses a wheelchair or with a disability, how can you play in this space? You know, how do you make toys and playground rides accessible so that everyone gets to play? 비장애인 참가자들까지도 같이 같은 속도로 걷기 때문에 도시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을 하나씩 알고 그것들을 허물고 다른 식으로 재조립하고 이런 과정이 사라 핸드렌과 앨리스 셰퍼드가 했던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해요.
We were not trying to build him. 사라 핸드렌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영감을 준 작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했던 그런 장애인 아이콘을 새롭게 디자인한다거나 접근성이 가능한 공간을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도시에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가? 문화적으로 부끄러움이 팽배한 문화적으로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팽배한 분위기가 만연하다 대한민국에서. In my experience, shame is imposed from the outside. I believe that we should not have to be shamed by the people around us. So art for me is a way of taking that very thing, the thing that, and just finding that beauty in it. Sometimes making people listen and pay attention and watch us reverses the shame so that they realize that they have been in the wrong. 저는 미술관 혹은 예술 공간들이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의 모습을 일시적으로나마 구현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을 하고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흥미로운 점도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미술관을 사용해요. 저는 이런 공공장소로서의 미술관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갈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생활 공간이면서 특별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술관과 도서관이 저는 정말 중요한 사회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소통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자로 봐야 되고 문자에 추가적으로 수화라든지 여러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그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시설에서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당연해졌을 때 다른 형태의 미술관이 되고 그게 장애가 있던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표현 능력이나 뭐 집요한 그런
사고 체계라든지 뭐 집중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능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업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창작자들이나 참가자들의 다름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참가자가 구사하는 언어를 듣고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엄청난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창의력, 뭐 예술적 표현력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언어로서 보였으면 해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이고 그 언어는 서로 해설이 아닌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하고 흘러갈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일반 학교에 다녔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웃사이더라고 해야 되나 배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화한 학교에서는 제가 배출가는 정말 저를 위해서 수업하고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유익하고 좋았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라든가 눈빛, 그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의 커다란 방법법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작품으로 표현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눈이 간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걷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벽들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지탱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주제가 상호 의존이듯이 우리는 작품을 벽에 걸지 않고 우리가 만든 지탱 구조물을 통해서 서로 겹쳐 있고 서로 지탱하고 있어요.
소목장세미라는 협력 작가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구들은 세모와 네모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지탱 구조물이 되어서 굉장히 큰 구조물까지도 작은 면들이 지탱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보철물 혹은 하나의 그런 새로운 장치로서 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세로로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수용합니다. 하루는 정신적인 장애 외에도 의료 사고도 있었고 수차례 수술이 있어서 현재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친구인데 자기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는 늘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얘도 보통 사람들 똑같이 사춘기도 겪고 우울함도 겪고 많이 힘든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충실하게 정말 집착할 일이 많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고 그것이 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나누는 것,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그것이 장애인만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인 거고 누구나 그 신체적이거나 뭐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나이가 들 것이고 노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걸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와 미술 공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오리지, 샤프란, 스위트 바이올렛, 세프일, 프락스, 라벤더, 아지초코입니다. 수화를 모를 때는 문자 통역이 편한데요. 지금은 대학교 때 수화를 배웠기 때문에 수화 통역도 이해가 되고 문자 통역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끔은 문자 통역에서 녹진 부분을 다시 수화로 다시 이해하기도 하고 이동하면서 통역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화 통역으로 다시 메꿔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문자 통역해주는 워크숍이 진짜 드물고 작가 토크라든지 세미나도 잘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정말 다 유의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종종 못 알아듣는 때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 유의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저희가 좋은 예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그런 청사진이 되어서 계속 반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도시에서 다른 대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나아가서 선생님이나 이 새로운 기획자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가자분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굉장히 느슨한 공동체가 됐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만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나지만 이 공동체는 다른 식으로 또 기억에 남고 다른 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나의 존재는 나만 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말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필요하는 걸 서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 없는 걸 채워주면서 더 나아가주는 그런 관계